두 기술 모두 다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이주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현실과 어떻게 보면 가상은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좀 전에 박사님이 앞에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중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업계는 분명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벌리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내가 현실이 되게 가난한데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만약에 현실에서 내가 아파트 살려면 요즘 뭐 5, 6억? 서울에 뭐 10억 넘게 돈을 줘야 하잖아요. 만약에 메타버스로 들어간다. 그 정도 돈 안 들죠. 내 60인치 TV가 현실에서 필요한데 현실에서 60인치 TV 살려면은 뭐 수백만 원 줘야 하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 들어가면 뭐 몇만 원이면 사겠죠. 그렇다는 거는 훨씬 적은 자본으로 메타버스에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유택한 삶을 꾸릴 수 있거든요. 좋은 거네요? 그렇다는 거는 예. 현실에 있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메타버스에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업체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템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일단 우리의 삶은 현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는 약간 부차적인 어떤 다른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지 거기가 주가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이게 뭐 법정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예. 실제로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것 중에 메타버스 상황에서 이렇게 재활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우려도 많고 그런데 굳이 뭐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막 몇 시간씩 걸려갖고 도착해서 5분 진료 보려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와 같이 하면 물론 이제 수술과 같은 거를 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들은 충분히 메타버스 상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넓은 산업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나의 보금자리 집이라는 측면에서는 메타버스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타버스는 집에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집을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집 자체가 굉장히 저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쉘터가 되는 거고 서비스의 어떤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더 주거 생활을 삶을 향상시키는 데 쓰는데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스마트홈에 넣어드릴게요. 똑같은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얻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안락함이나 평온함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어떤 리프레시가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집에 들어왔는데 뭐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져서 하나도 충전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가 충분히 그것을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혜범 박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중독, 마약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SF 영화에서 보았듯이 기술이 진보하면은 거기에 대한 경고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이건 메타버스뿐 아니라 인공지능도 그렇고 심지어 자동차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빠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많은 그 제도와 아니면 보안 장치들을 집어넣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그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영화만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기술이 성숙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피할 수 있게 하겠는가에 대한 노력도 분명히 같이 연구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 두 기술 모두 다 편리함을 주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혜택들을 주지만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덜 접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어떤 대면의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궁극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사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마냥 그 득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그 스마트홈이나 메타버스 기술이나 편리함이거든요. 이걸 하면서 얻는 게 편리함과 그리고
어떤 뭐 시공간을 초월한 뭐 재미라든지 근데 이런 것과 대비되는 건 사실 다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 같은 경우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 쓰고 있거든요. 네. 아예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간간히 쓰시네요. 예. 근데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부터 제가 청소기를 안 돌려요. 로봇 청소기 다 하니까.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몸을 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같은 것도 하면은 사실 사람이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뭔가 대화를 해야지 뭔가 정도 느낄 수 있고 인간관계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메타버스라면 사실 그냥 와이어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뭐 MZ세대들 보면 전화 받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하게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거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대인관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사람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작용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자제를 해야 그래서 철학과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철학. 네. 그래서 저희가 철학자 모셨잖아요. 저희 이제 철학자를 항상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VR챗 같은 앱을 써서 저희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학 공부를 직접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단지 전달을 할 때 저희가 정보량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대면을 할 때는 저희가 뭐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속일 수도 있는 거고 익명으로 그렇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점점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감성을 교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이렇게 메타버스를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교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만들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익명성에서 오는 문제들 인간성을 상실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메타버스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초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오지 않겠다 그러면 그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내 공간에 초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나를 못 오게 하면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즉 현실과 같은 존재감이 가상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확장된 대인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고등학교에서는 단체로 수학여행을 메타버스로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니까 단체로 메타버스에서 모여가지고 그 반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리스로 수학여행을 가서 실제로는 볼 수 없었던 옛날 그 신도 만나고 오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데 거기서 혼자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들, 선생님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과 대화하는 걸 들여다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메타버스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확장된 대인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한 컨택트는 없지만 대인관계는 분명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수학여행에서 뭐 하고 왔니? 제우스랑 놀다 왔어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좀 확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 뭐 명량해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명량해전에 직접 들어가서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네. 같이 노를 저으면서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보시네요. 예. 아니, 실제로 훈련을 해도 저희가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그 기억의 지속력도 굉장히 길고요.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논문으로 검증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가장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기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oT, 이 스마트홈 그리고 메타버스.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우리의 안식처를 안락하게 해준다는 데는 정말 이의가 없는 두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